블로그에 글을 쓰고 좋아요를 받으면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스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요즘 사람들의 인식 속 스팀은 업비트에 거래량이 몰려있는 김치코인 그 잡채. 사실상 인공호흡기로 생명 연장만 하고 있는 코인이라 여겨지지만 형은 뭐랄까 이 코인이 그렇게만 취급되기에는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스팀은 블록체인 오지 중에서도 오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이에 걸맞게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던 그야말로 블록체인 역사의 산증인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스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 하나하나가 꿀잼이니 놓치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고고고! 스팀은 블로그에 글을 쓰면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서비스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NO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팀은 하나의 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체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스팀이라는 메인넷 안에 하나의 앱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로그 프로젝트 스팀잇이 존재하는 형태다 이 말씀. 이더리움 위에 커브, 에이브, 유니스왑 같은 앱들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스팀이라는 메인넷 위에 탈중앙 어플 스팀잇, 탈중앙 유튜브 디튜브, 탈중앙 포켓몬스터 게임 스팀몬스터즈와 같은 앱들이 올라와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스팀인 것이죠. 이해 오케이?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친구들은 모두 파리만 날리며 장렬하게 사망했고 오늘날 스팀 덱들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 많은 유저들이 생존해 있는 것이 이 블로그 덱인 스팀이시기 때문에 그냥 스팀은 블로그 코인이다 하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지만 블로그키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는 형의 오지랖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팀은 무려 2016년 3월에 런칭한 소셜 블록체인으로 이오스의 아버지로 유명한 댄 라리머가 대장으로 있던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이라 하면 블록체인계의 고조 할배쯤 되는 군번인데요. 스팀은 플랫폼 내 콘텐츠 생성 및 참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이 얼마 없는 찐 옛날 예적 이야기인데요. 극초기 시절 스팀은 오늘날 알려진 디포스, 즉 위임증명 지분 방식을 채용하기 전에 초기 한 달간 POW, 즉 작업증명 방식을 통해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일종의 깜깜이 채굴 기간, 즉 닌자 마이닝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팀의 개발사인 스팀잇은 컴퓨팅 파워를 어마무시하게 임대해 채굴을 많이 해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너무 투머치인가 싶긴 하지만 또 이런 것까지 짚어주는 게 블록위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후 스팀잇은 디포스로 전환을 완료하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해 사람들이 올린 블로그의 글의 원주인이 누구인지, 이 글이 위변조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포스팅의 신뢰도를 올려볼 수 없을까? 더 나아가 양질의 포스팅을 한 사람들이 좋아요를 받았을 때 좋아요를 누른 유저와 블로거가 모두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면 블로그 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스팀잇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디테일 역시 뛰어났습니다. 스팀 특유의 토크노믹스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복잡한 토크노믹스를 가진 다른 여러 프로젝트 역시 정서적으로 스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만큼 스팀잇은 토크노믹스에 대한 많은 고민을 보여줬습니다. 스팀은 코인을 스팀, 스팀 달러, 스팀 파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스팀은 노드 운영자들은 물론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이나 보팅, 즉 좋아요를 누른 유저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가는 코인입니다. 가장 현금화가 쉽기 때문에 스팀잇의 뼈대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오케이입니다. 스팀 달러는 만약 스팀 코인의 변동성이 심해졌을 경우 생태계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화폐로 블록 검증에 참여하는 밸리에이터들이 스팀의 접점가를 합의하여 스팀의 가격과 실물 자산의 가격을 어느 정도 연동시키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스팀 달러는 1달러에 준하게끔 설계했지만 요즘은 사실 그런 개념은 없어졌다고 봐야 마지막으로 스팀 파워는 스팀인 내 영향력을 확장, 즉 현질의 역할을 담당한 친구인데요. 내가 가진 스팀을 락업하면 내 스팀 계정의 파워가 올라가서 내 좋아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아요에 비해 훨씬 더 큰 스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현질한 사람도 생태계에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예전에는 락업한 물량 대비 이자로 스팀도 좀 나왔기 때문에 스팀잇의 미래를 긍정하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스팀을 이따만큼 사와서 자신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 현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스팀 생태계에서는 이런 유저들을 고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잘 꾸린 초기 시절 스팀잇은 나름 핫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코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스팀잇에 자연스럽게 코인물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고수들이 스팀잇에서 본인들의 팁을 아낌없이 대방출, 양질의 글로 경쟁하고 공정하게 보팅을 눌러주며 건강한 커뮤니티 생태계를 키워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했던 초반 모습과는 달리 스팀은 시간이 지나며 균열음이 점차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2020년에 있었던 트론의 아버지 저스틴 선의 스팀 인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디포스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팀의 디포스는 상위 21명의 검증자들이 유저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체인을 대신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이 디포스 방식은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담합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체인 자체를 좌지우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요 배경 지식 아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당시 저스틴 선은 트론의 성공으로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인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비트토렌트를 비롯 요 스팀도 그의 시야에 포착되고 만 것이죠. 그렇게 저스틴 선은 스티밋과의 협상을 통해 스티밋 CEO인 네드 스카스로부터 스팀을 인수하며 6,500만 스팀 코인을 함께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디포스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노드 운영자들은 이 스팀 인수가 몹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스틴 선의 6,500만 스팀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동결시키는 소프트 포크를 감행해버렸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운영자들이 저스틴 선을 왕따시켜버린 겁니다. 저스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었겠죠. 분명히 돈을 주고 스팀을 사왔는데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마음대로 자기 토큰을 없는 셈 처리해버리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야말로 패왕색 그 자체였던 저스틴 선은 자신의 막강한 인맥 파워를 활용합니다. 바이낸스, 후오비, 폴로닉스 등의 거래소 및 지인들에게 너네 보유한 물량으로 스팀 블록체인 검증자에 참여해달라며 지원 사격을 부탁했고 이들의 보유 물량은 상위 21명의 검증자들을 모두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갈아 끼울 정도로 차고 넘쳤습니다. 거의 신세계 이정재급의 임원진 교체였죠.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뜨거웠습니다.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은 사실상 블록체인을 돈으로 사는 뇌물 공격이 아니냐 하며 이를 비판했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검증자들이 개인의 토큰을 멋대로 동결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작았던 스팀 커뮤니티는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초기에 탈중앙화된 스팀잇의 정신을 지키겠다던 사람들은 하이브라는 이름으로 하드포크를 단행해 프로젝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그 하이브 맞습니다. 이렇게 트론의 스팀잇 인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죠. 이 사건 이후 스팀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스티밋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부각되기 시작했죠. 스팀 파워, 즉 스팀에 투자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팀 내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구조로 스팀이 짜여져 있다 보니 고래들의 침묵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포스팅의 질보다는 보팅 파워를 보고 철저한 자본주의의 논리에 입각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라 뉴비의 유입은 줄어들고 끼리끼리 노는 플랫폼이 되어가던 거죠. 그 과정에서 뉴비들을 돕자는 움직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비들이 이 스팀 고인물 생태계에 녹아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뿐 아니라 글이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스팀이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점도 유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삭제할 수 없는 흑역사를 블록체인에 영구박제할지도 모르는 불안감 역시 스팀의 글을 선뜻 쓰기 어렵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이브 하드포크 사태로 유저까지 이탈하고 나니 스팀은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게다가 스팀은 분명 플랫폼 메인넷 코인이지만 스티밋을 제외한 나머지 덱들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잡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스티밋을 인수한 트론 재단 역시 스티밋 유지 보수는 하는 것 같은데 스팀 재부응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리하여 오늘날의 스팀과 스팀 달러 코인은 펀더멘탈로 평가를 받기보다 업비트 중소규모 고래들 펌핑에 놀아나는 코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을지 형이 머리를 굴려봐도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네요. 오늘은 스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밋은 오랜 기간 활동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꽤 많은 충성 유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스티밋 한국인 게시판을 보더라도 많은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사실 형도 잠깐 스티밋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유저들은 다들 친절하십니다. 뉴비 배려도 잘해주고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동받았던 추억이 새록새록하네요. 형은 프로젝트의 가장 큰 핵심은 기능도 디자인도 아닌 유저, 즉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가 죽느냐 사느냐 역시 커뮤니티 파워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강점을 가진 스팀이 다음 불장 때 다시금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외쳐봅니다. 스팀 가자!